염증이란 2편, 염증에 대한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을 나무위키에서 인용, 설명하겠습니다. 시간이 허용된다면 보다 상세히 이해하기 바랍니다. 이 정도만 이해해도 엄청난 기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는 만큼 힘이 됩니다. 염증이란 1. 개요. 혈관이 분포하는 생체 조직에서 병원체나 바이러스 감염, 손상된 자가 항원이나 세포 등의 해로운 물질들에 의해 발생하는 복합적인 면역 반응의 일종으로 발적, 부종, 발열, 통증을 일으키게 된다. 혈관이 분포하는 조직에서 일어나며 혈관이 없는 조직에서는 혈관신생을 동반한다. 조직에 손상을 준 미생물, 독소 따위의 원인 물질 제거와 손상의 결과로 나타나는 괴사된 세포, 조직 등을 제거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2. 직접적인 원인. 보채기의 활성화,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분비, 섬유소 용해, 백혈구의 혈관의 유출 및 식균 작용, 응고 반응, 기타 염증 유발 물질들, 외부 요인들, 물리적 원인으로 화상, 동상, 외상, 이물질, 전리 방사선, 생물학적 원인으로 병원체 감염, 과민증, 스트레스, 화학적 원인으로 독소, 알코올, 당분, 지방, 미세먼지 등이 있다. 3. 증상. 일반적인 증상은 발열, 통증, 부종, 발적 등이 있다. 체내 장기에 발생하는 경우는 발생 위치에 따라 장기 기능의 이상 및 그에 따른 증상을 동반한다. 가령 폐렴이면 호흡곤란, 위염이면 소화불량, 방광염이면 배뇨통 등이다. 발적, 발열, 부종, 통증은 염증에 대한 셀수스의 4가지 기본 징후라고 기원전 30년 로마 시대 기록되어 있었다. 이후 1800년대에 독일의 루돌프 피루어가 임상적 징후인 기능 상실을 추가하였다. 4. 기전. 크게 혈관의 작용과 세포의 작용으로 나눌 수 있는데, 혈관은 염증 부위로 혈류를 많이 보내도록 하고 해당 부위의 혈류 속도를 느리게 한다. 또한 혈관 투과도의 증가로 세포들을 잘 통과시키게 해준다. 세포들은 혈관에 잘 달라붙고 조직으로 적절하게 이동하여 이물질을 제거하는 역할을 해준다. 병원체 침입 등의 이유로 조직이 손상되면 우리 몸의 세포들은 면역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 신호 단백질인 사이토카인을 분비한다. 주로 감염된 곳에 있던 대식세포가 감염을 인식하고 염증 전 사이토카인을 분비해서 다른 면역 세포를 불러 모으고 염증을 발생시킨다. 사이토카인들에 의해 감염 부위의 모세혈관이 확장되면서 그 부근의 혈류량이 증가한다. 모세혈관의 확장은 또한 곧 혈관을 감싸는 내피세포의 간격이 넓어짐을 동반하며 이에 혈관의 투과성이 증가해 혈장과 면역세포들이 혈관을 통과하여 감염 부위로 쉽게 모여들 수 있게 된다. 또한 사이토카인은 혈관의 점착력을 변화시켜 면역세포들이 혈관에 붙어서 조직으로 쉽게 이동하게 해주고 지방세포와 근육세포의 신진대사를 증진시킨다. 과민성 쇼크의 원인이 되는 과민성 독소 계열의 보채도 염증 반응을 유도한다. 이런 보채들은 호영구와 비만세포가 속에 있는 과립에 탈과립을 일으켜 과립 안에 물질들을 내보내도록 하고 형활근의 수축을 유도한다. 이 과립에서 히스타민 같이 혈관에 작용하는 물질이 분비되어 모세혈관의 투과성이 증가한다. 또한 호중구와 단핵구가 혈관벽에 잘 붙도록 해주고 이들이 감염 장소로 이동하도록 화학적인 유인물질 역할을 한다. 이런 식으로 염증 부위에 피와 세포들이 몰려들면서 그 부위가 붉게 변하고 열이 나며 부어오르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신경이 압박되기 때문에 통증이 생기고 조직 본래의 기능에 저하 또는 손실을 가져온다. 통증은 프로스타글란딘과 브라디키닌과 같은 신경에 작용하는 물질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4.1. 대식세포의 활성화. 우리 몸의 조직 곳곳에는 대식세포가 있다. 대식세포 표면에는 병원체를 인식하는 수용체가 있고 이 수용체를 통해 대식세포가 활성화되면 염증을 일으키는 사이토카인이 분비된다. 요컨대 조직에 상주하는 대식세포가 염증 반응의 신호탄을 울리게 된다. 면역세포들은 그 파괴적인 특성으로 인해 평소에는 조직의 접근이 제한되고 특히 호중구는 아예 접근을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식세포에 의해 분비된 사이토카인을 통해 비로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대식세포의 톨 유사 수용체는 그람음성균의 균 세포벽에 있는 지질다당체를 인식하고 사이토카인을 분비한다.
4위. 급성기 단백질, 인터로킨 1 베타, 인터로킨 6, 종양계사인자 알파와 같은 사이토카인은 또한 간세포들이 감염에 대항하는 혈장 단백질을 더 많이 만들도록 한다. 단, 혈액 내 단백질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 기존에 많았던 알부민 같은 단백질들의 양은 줄어든다. 이렇게 염증 반응으로 농도가 변화하는 혈중 단백질들을 급성기 단백질이라고 부른다. 다음은 급성기 단백질들의 목록 일부이다. C 반응 단백질, 혈청 아밀로이드 A, 혈청 아밀로이드 P, 만노스 결합 맥틴, LPS 결합 단백질, 일부 보체, 피브리노겐, 프로트롬빈. 이 중 특히 C 반응 단백질과 혈청 아밀로이드 A의 경우 농도가 수백 배로 증가하기 때문에 염증 진단에 이용하기도 한다. 4.3. 혈관 직경 변화. 조직의 손상이 가해지면 해당 조직의 대식세포와 비만세포는 혈관 활성아민, 히스타민과 세로토닌, 그리고 에이코사노이드계 물질 즉 프로스타글란딘 E2, 류코트리엔 B4를 만들어 혈관의 국소적 구성을 바꾼다. 또한 대식세포와 혈관 내 피세포는 일산화질소가 분비되어 혈관 이완이 발생한다. 따라서 혈류가 증가하고 발열, 발적 등이 발생한다. 4.24. 혈관 투과도 변화. 급성기에는 히스타민, 브라디키닌, 류코트리엔 등의 물질이 내 피세포 갭을 형성, 혈관 투과도를 증가시킨다. 엄밀하게는 모세혈관보다 세정맥의 투과도가 제일 많이 증가한다. 수시간에서 수일 정도 지속된 경우는 인터로킨 1, 종양계사인자, 인터페론 감마 등이 작용하여 세포의 골격을 재구성해준다. 투과도 증가로 인해 삼출된 혈청에는 다양한 항리생물 물질들이 들어있는데 보체에 라이소자임, 항체와 옵소닌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증가된 투과도를 이용하여 혈구세포의 통과가 쉬워진다. 4.25. 염증의 결과. 염증의 결과로는 관해, 섬유화, 농양 형성, 만성염증으로의 이행 정도를 들 수 있다. 크지 않은 손상을 빠르게 잘 대처하면 조직을 거의 처음 상태와 같이 복원시킬 수 있는데 이를 관해라고 한다. 한편 조직의 손상이 큰 경우 손상된 부분이 섬유조직으로 바뀌는데 쉽게 말해서 흉터가 생기는 것이다. 만일 적절한 혈류 공급이 되지 않고 죽은 미생물과 백혈구 잔해가 모인 고름이 모이게 되면 농양이 될 수도 있다. 염증이 해결은 되지 않으면서 지속되는 경우 만성염증으로 이행할 수 있다. 이어서 염증이란 나머지 설명이 다음 편에 이어집니다. 염증은 크게 급성염증과 만성염증으로 나뉘는데 두 경우에 주로 작용하는 혈구가 다르다. 급성염증은 주로 호중구가 작용하는 한편 만성염증은 주로 대식세포와 림프구가 작용한다. 6. 항염증 치료. 염증은 면역 반응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염증이 만성화하면 조직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결국 해당 부위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치료를 하는 것이다. 염증에 의한 손상 시 회복이 잘 되지 않는 조직, 즉 신경 조직 등에는 빠른 치료를 위해 스테로이드를 투여하기도 한다. 흔하게 쓰이는 염증 치료제는 비스테로이드 항염증제라고 불리는 아스피린, 나프록산, 이부프로펜, 세레코기브 등이 있다. 다음으로 많이 쓰이는 것이 스테로이드 계통 치료제이다. 감염과 염증을 혼동하는 사람이 많아 항생제가 항염증 약제인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물론 염증 유발 병원체를 제거한다는 이유 때문에 결국 염증을 빨리 가라앉게 돕는 것은 맞지만 순수한 염증 반응 단계를 막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항염증 약제로 분류되지 않는다. 7. 염증에 좋은 음식. 염증을 막아주는 음식으로는 연어, 다시마, 올리브유, 브로콜리, 블루베리, 생강, 마늘, 녹차 등이 있다. 염증을 일으키는 음식으로는 설탕, 쿠킹오일, 트랜스지방, 우유, 붉은 육류, 술, 정제된 곡식, 즉 백미, 밀가루 등이 있다. 다만 염증을 많이 일으킨다 뿐이지 다른 이점이 많은 음식, 즉 우유 등은 꼭 피할 것은 아니다.